안녕하세요. 잊지 않음입니다. 오늘은 하를 하루 대하면 큰 할을 입을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할을 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할게요. 첫째로 운전하는 분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은 바르게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자신의 차 앞을 끼어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에서 하가 일어날 것이고, 마음에서 일어난 하가 입으로 건너가면 거친 말이 나오고, 몸으로 건너가면 가격한 행동으로 나타나 심지어 보복 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2023년 3월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중국 청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서 부부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편이 홧김에 차량을 고속도로 한편에 세웠는데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부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홧김에 일어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이죠. 세 번째로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사제 청규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 사건에서 보듯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혼한 전체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전처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상실한 고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가족끼리 어떤 문제로 화를 하루 대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남이 내게 화를 내어 남한테서 받은 상처보다도 화를 낸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훨씬 크지 않을까요? 가족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거기에 다른 대응 방식도 다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애는 성격이 예민하고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러니 생각하고 적당히 야단치거나 타이르듯이 말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해 줄 것이고, 또 다른 가족에게는 그냥 가슴속에 묻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낼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속사정을 보면 화를 낸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이해는 되지만은 한 번 낸 화를 쭉 담을 수는 없고 그 사실을 상대방의 마음에 온전히 저장이 되겠죠. 왜 우리는 가족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할까요? 어제까지 서로 다시는 보지는 않을 것처럼 언쟁을 벌이겠지만 오늘처럼 직장에서 남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새로운 날에는 또 가족만큼 자신에게 유리를 주는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미워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지만 또 미운 사람들, 이게 가족일 수 있는데 남이야 나에게 상처를 주면 미워하고 피하면 그만이지만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자칫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과는 인연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가족 간에 심하게 감정에 휘말렸다면 솔직하게 오해를 풀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자신의 아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또한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화는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싫어하는 것이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는 욕망 때문에 생깁니다. 욕망은 좋은 것을 원하게 되는데 좋은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납니다. 화를 내면 자신도 괴롭고 남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거칠어지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나빠지거나 단절됩니다. 더 심하게는 욱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고 이해하고 지혜가 개발되면 번뇌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화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화를 내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고 왜 하가 해로운지를 알게 되면 점차로 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를 하로 대하면 마치 물불 가리지 않고 이판성 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하라서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화를 다루는 방법은 저 유튜브 힐링 마음수행원에서 짜증나고 화가 나야 감정이 컨트롤이 필요할 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화를 낸 후로 마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번뇌인지, 즉 욕심화,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나쁜 마음 상태인지 아니면 좋은 마음 상태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봐온 수행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처럼 하나면 하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맹상을 통해 자신을 알고 이해하면서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화가 난 후에는 감정 정리 차원에서 자신을 할 것을 거나 이렇게 화가 난 후 마음이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싶어 해야 지혜가 개발되는데요. 이것이 알고자 하는 관심과 마음을 조사하기를 통해 이 상황을 사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선 중에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질문만 던지고 답은 찾지 마십시오. 왜 화가 일어나는지 라고 자신에게 질문만 던져 놓으면 나중에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선 중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경행 중에도 혹은 어느 순간 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낸 화를 자신이 화로 대했던 상황이 계속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생각하는 마음은 화로서 하는 번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이어서 이 생각은 옳지 않다는 지혜가 떠올라 화로서 하는 생각을 멈추게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이 계속 작용하면서 화로서 하는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기 위해, 알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조사해야 합니다. 자선을 하기 전에 용서명상과 자해명상을 하는 것도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우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고 자해명상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을 일단 제외하고 자해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 후 점차로 마음이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길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자해명상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